그럼 여기서 15% 더 빠지면 리튬 가격 업체는 역마진 하는 거예요. 역마진 내면서 계속 저가로 리튬을 팔 수가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다 보고 있거든요. 리튬 가격 업체도 역시나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공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역마진이 난다니까요. 생산 원가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질까? 역마진을 낼까? 에코프로 BM 자체는 4분기에는 P도 10% 이상, Q도 10% 이상 빠지는 것보다는 훨씬 그거보다 안쪽으로 선방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정확하게 그 내부 정보라서 알기 어려운데 대략 지금 시장에서 가격 올라가는 반등 시점 보면 대략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올해 4분기 빠질 거고, 다 동시에 얘기하는 거는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는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면 그 정도쯤에 내년 1분기쯤에는 아까 얘기한 비싸게 산 리튬의 재고가 다 소진이 된다고 보는 거죠. 자, 리튬 가격 관련돼서도 사실 국내 S&E 리서치만 28년까지 리튬 가격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진짜. 근데 다른 글로벌로는 빠진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24년도 일시적인 가격 둔화는 올 것이다. 근데 25년도부터 정상화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글로벌 그 에너지 컨설팅 기관이 훨씬 많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글로벌 탑 업체들, 앨범알, 칠레 SQM, 뭐 중국의 틴치 리튬 이런 데가 있는데, 그 중에 앨범알이 야 우리도 이거 리튬 가격 빠지면 이거 죽고 사는 문제인데 야 언제 수익성이 회복돼? 아 우리요 내년도 2분기 정도면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앨범알이 자체적으로 밝혔어요. 그럼 내년 2분기부터면 대략적으로 리튬 가격이 좀 회복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데, 리튬 가격 관련돼서 리튬을 저가로 엄청나게 가격을 후려치는 중국의 리튬 재련 가공 업체들의 생산 원가 기준점이 20달러야 킬로그램당. 근데 그 지금 킬로그램당 20달러랑 현재 리튬 가격 하락분이랑 10%, 15% 정도 차이 나요. 그럼 여기서 15%더 빠지면 리튬 가격 업체는 역마진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이 역마진 내면서 계속 저가로 리튬을 팔 수가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다 보고 있거든요. 리튬 가격 업체도 역시나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리튬 가공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역마진이 난다니까요. 생산 원가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질까? 역마진을 낼까? 그거는 리튬 파는 업체들 1티어, 글로벌 1티어 업체들의 손익분기점이 킬로그램당 20달러 아니야. 이걸 주도면밀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24년도에 리튬 가격 안 올라도 돼요. 횡보만 해도 이미 양극재 업체들은 역마진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내년 2분기부터는 양극재 업체들, 그렇게 양극재 업체들 이익률 안 좋다고 많이 까시는데 대략 2분기 말부터는 6%대 다시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튬 가격 관련돼서 계속 영향을 미치지만, 리튬의 거의 뭐 글로벌 탑3인 앨범알이 2분기 때 정상화된다고 했고,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역마진 나는 부분, 그리고 이미 비싸게 리튬을 사서 양극재 판가에 반영을 못한 그 양극재 업체들은 지금의 리튬 가격이 그냥 옆으로 기기만 해도, 횡보만 해도 역마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의 수익성은 드라마틱하게 저는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그룹 먼저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BM이 분기에 빠지는 게 8에서 매출이 10% 정도 빠질 거다.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으로 6에서 10% 정도 빠질 거다. 근데 매출 컨센이 상당히 커요. 1조 4천억부터 1조 9천억까지 5천억의 갭이 존재하고요. 컨센 잡은 게 영업이익 194억에서 928억이에요. 네, 너무 차이가 크죠. 마진율 1.2% 잡은 데가 있고요. 이건 뭐 네, 그리고 최고 많이 잡은 데는 4.5%까지 잡은 데가 있습니다. 출하량 전 분기 대비해서 13% 빠질 거라고 보는데, 연말이니까 일회성 비용이 있을 거고, 또 여기도 4분기에도 재고 판가 손실이 있을 거다 그렇게 봤는데, 중요한 거는 매출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에코프로 BM의 그 판매량, Q랑 가격인데 판매량도 어디는 2% 정도밖에 안 빠질 거라고 본 데가 있고, 어디는 10% 빠질 거다. 10% 이상 판매량이 줄어들 거다. 가격도
2% 정도 빠진다고 보는 데가 있는데 가격이 15% 이상 빠질 거다. 편차가 너무 크다고 보고 있고요. 프랑스 10월달 전기차 데이터가 전월 대비 12%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이거 빠지는 거 관련돼서 유럽발 SK에 온 물량에 영향이 있지 않냐. 그 부분이 이 실적 추정치의 일부는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매출의 35%를 차지하는 NCM 관련돼서 NCM 수출 데이터, NCA 수출 데이터 매달 나오는데 들쑥날쑥하거든요. 7월 달에 엄청 좋았다가 8월 달에는 NCA가 좋았다가 9월 달에는 NCM이 좋았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매출 35% 차지하는 NCM 같은 경우가 4분기에 P와 Q가 모두 아까 대략 5%에서 8% 정도 빠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그 실적 추정치가 깎이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럼 다 부정적인 부분만 있냐? 지금 인도네시아 그 QMB라고 니켈 프로젝트 플러스 에코프로 글로벌의 해외 리튬 사업 지분 투자가 있죠. 그게 아마 본격적으로 가셔야 되는 게 내년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양극재, 그 다음에 전구체 모두 업스트림 내재화율이 30% 언더에서 30% 이상까지 올라가면 원가 절감되고,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물량이 늘어나는 거고, 에코프로 BM은 원재료를 싸게 조달하니까 마진이 좋아지는 거, 서로 다 윈윈이거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당연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그 수산화이템 나가는 거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가장 업스트림이니까 내재화율을 커지면 얘네도 물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매출 추정 자체도 이렇게 편차가 크고 1조 4천억에서 1조 9천억, 영업이익 편차도 194억에서 928억으로 이렇게 크지만 에코프로 BM 자체는 4분기에는 이렇게 QOQ로 물량이 막 10% 이상 빠지고 가격이 P도 10% 이상, Q도 10% 이상 빠지는 것보다는 훨씬 그거보다 안쪽으로 선방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가 아니라 한 자릿수 정도 빠지는 수준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포스코 그룹은 중요한 포스코 그룹사 포스코 홀딩스의 가장 메인이 철강이잖아요. 철강이 요 숫자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3분기 기준으로 조강 생산량은 931만 1000톤, 대략 931만 톤 잡고요. 판매량은 철강제 판매량은 830만 톤. 이게 조강 생산량은 전년 대비 YOY로 5%가 늘어난 거고요. 철강제 판매량은 전 분기 대비 0.2%, 그냥 전 분기랑 비슷한 2분기랑 거의 동일한 수준에 0.2% 빠진 거니까 이것도 포스코 그룹도 실적 추정치가 엄청 갭이 커요. 매출이 18조 6천억 보는 데가 있고요. 23조 6천억 보는 데가 있어요. 5조의 매출 갭이 있고요. 영업이익은 1조 4억 보는 데가 있습니다. 약 1조 보는 데가 있고요. 많이 보는 데는 1조 3,730억을 보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11% 빠진다고 보는 데가 있고, 영업 마진은 6%가 안 되는 5.2% 보는 데가 있고, 최고 많이 보는 데는 6.9% 보는 데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철강 시황이 중국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동산 경기 계속 나쁠 거야. 부양책이나 감산 기대감이 아예 없어. 그래서 판매량이 아까 830만 톤 예상했는데 830만 톤보다 떨어질 거야.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 관련된 부분, 철강 관련된 부분이 지금 중장기 관점에서 앞으로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지금 아마 대략 10월 달부터 그 정책이 일부 좀 나오는 걸로 있어요. 강도 높은 부동산 부양 정책이 나오는데, 이거 관련된 부분이 실제 중장기 관점으로 중국 주택 수요 저점이 반영되는 게 올해 딱 하반기 11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딱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10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이슈 중에 경제 회복하려고 1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추가 발행했거든요. 이게 승인이 떨어졌고, 그리고 GDP 재정 적자율을 중국이 기존 3%에서 3.8%로 늘렸어요. 특별국채 추가 발행한 것 플러스 GDP 재정 적자율 늘린 거는 다 올해하고 내년에 다 절반씩 다 이 부동산 관련된 인프라 투자에 쓸 거다. 그러면 내년 기준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면 부동산 인프라 투자율이 6% 이상 증가될 거라고 보면, 그거 당연히 집중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반영되면 상반기에
이미 철강 수요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코스트 원가는 원료탄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그래서 원료탄 11월 달 이후 공급 정상화되면 원료탄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거고 하향 안정화되면 포스코 그룹 측면에서 현재 Q 물량 아까 830에서 850만 톤 정도 예상치만 거기서 크게 빠지지만 않으면 실적은 이렇게 막 영업이익이 1조에서 1조 3천억대까지 이렇게 큰 차이가 안 생기고 3분기 때도 다 컨센 하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조 2천억 영업이익 찍었거든요. 그래서 대략 그 정도 수준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리튬인데요. 리튬이 이제 드디어 24년도에 이제 반영이 되잖아요. 24년도에 반영되는데 이 광석 리튬하고 염호 리튬 두 가지가 있는데 광석 리튬의 이 소위 말하는 그 코스트의 대부분은 스포드민이라는 정관 가격이거든요. 스포드민이라는 정관 가격이 리튬에 연동되는 건데 이 스포드민 정관 가격, 리튬 가격도 아까 말씀드린 지금 리튬 사업의 포스코 그룹의 마진을 훼손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 빠져도 리튬 사업의 정관 가격이.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은 매우 낮고 염호 리튬은요 생산 원가가 톤당 5,000불 정도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생산 원가 자체가 광석 리튬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원가가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톤당 5,000불 수준이면 2만 달러 지금 후반 정도 리튬 가격에서는 에비타 마진의 훼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광양 강성 리튬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어요. 그 노동쟁의 때문에 2달 정도 중단된 게 지금 모두 정상화됐고요. 광양의 광석 리튬. 그래서 아마 포스코홀딩스가 아주 보수적으로 제시한 중장기적으로 리튬 가격 톤당 25,000달러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계산 딱 해보시면 돼요. 이게 24년도 2분기에 아르헨티나 25,000톤이에요. 그게 완공이 되고요. 피바라 리튬 솔루션 1단계 43,000톤은 4월 달에 내년 4월에 최종 완공되죠. 그러면 25,000톤에 43,000톤이니까 대략 67,000톤이죠. 그럼 67,000톤의 매출이 언제 반영되느냐? 이 광석 리튬은 아마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반영되고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1단계 25,000톤은 25년 상반기에 반영될 걸 보고 있으면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지만 대략 1년 3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면 이게 리튬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 그래서 이 리튬 생산자의 생산 한계에 딱 드디어 도달했다. 그래서 생산자들이 당연히 이 리튬 자체가 아주 과점화된 소재인데 가격이 폭락하면서 자기네들 역마진 나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마이너스 되면서 하지 않고 분명히 리튬 생산자들의 리튬 공급을 조절하는 그런 부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